미나성 고니치와 보니 앤 클라이드의 클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취업 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본 취업이라는 것을 희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취업이라는 것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지만 직접 취업을 활동을 한 경험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면 일본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 알아두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취업 준비라는 것이 결국 한국 취업 준비 그리고 또 일본 취업 준비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사용되는 스펙이 그대로 일본 취업에도 필요하다, 일본 취업 시에도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취업에 있어서도 대학 학벌이 중요하고 학점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경험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그 각각의 요소들의 중요도가 한국의 취업과는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일본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학벌주의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좋은 대기업은 어느 대학 레벨의 일정의 이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동기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어느 대학 레벨, 일정 레벨의 이하는 없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고학벌, 좋은 대학교 나온 학생들을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모든 해외 대학의 레벨을 우리나라식으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하는 그 레벨의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좋은 대학교 하면 뭐 도쿄대, 교토대 혹은 뭐 와세다 대학교, 뭐 게이오 대학교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학교는 알고 있듯이 인사 담당자라면, 특히나 외국인을 채용한 사례가 있는 그런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면 스카이 정도는 분명히 좋은 명문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본인이 스카이를 대학을 나왔다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취업시장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이 되듯이 일본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학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카이 외에 다른 대학교를 나왔을 경우 혹은 지방대를 나왔을 경우 그 지방대에서 자신의 성실성이나 포텐셜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학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류 전형의 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어필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자격증 같은 거, 예를 들면 무기 기사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한국에서만 응용되는 자격증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류 전형에서 점수가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보다는 자신이 면접에 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아웃풋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중요도가 훨씬 낮다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 한국 취업시장에서 가장 트렌드한 것은 경력이나 경험입니다. 그것이 일본 취업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작용이 됩니다. 경력직으로 지원하신다면 당연히 본인의 업무 경력이 포인트가 되겠고, 신입 지원의 경우에도 인턴십의 경험 혹은 본인이 어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떤 연구를 했고 과제로서 어떤 인지니어적인 역량을 발휘했는가, 그런 어떤 경험적인 측면들이 서류 단계에서 자소서를 쓰는 때뿐만 아니라 면접 단계에서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취업에서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필요한 스펙들이 일본 취업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취업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어떤 스펙을 준비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는 거죠.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 취업에 관련한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돈이나 기타 다른 시간이나 이런 걸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스펙만으로도 충분히 똑같이 일본 취업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스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두면 좋을 것은 일본어 어학 점수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어 어학 점수라는 것은 JLPT라든가 JPT라든가 어학 자격증을 얘기합니다. 일본어 어학 점수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일본어를 못해도 된다라는 말과 동치인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일본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문제는 점수가 높아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국인 사원이 굉장히 많은 글로벌한 환경의 회사라고 할지라도 워크플레이스 자체가 일본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본어는 당연히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 현장에 가서 일본어로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일본어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낸 아웃풋을 일본어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일본어를 못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 일본어를 못하면 영어라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문과의 경우는 일본어의 중요도가 더 이공계 엔지니어보다 더 높을 수 있으나 근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가 조금 부족해도 영어로서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거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토익이 몇 점이다가 아니고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업무적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레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봤을 때에도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면접관이 질문을 들어오는 거는 일본어로 듣고 대답은 영어로 대답하고, 그럼 면접관이 영어를 듣고 다시 일본어로 질문하고 저는 다시 그 일본어를 듣고 영어로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본어 점수가 몇 점이다, 영어 점수가 몇 점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업무적으로 팀 멤버들과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면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를 잘 노려라 라는 것입니다.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그러니까 현지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지에서 취업 활동을 하면 다양한 회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근데 이 경우 가장 큰 단점은 경쟁 상대가 일본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인 혹은 일본어가 네이티브 레벨 수준이 되는 일본어로 유학 온 학생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지 취업 활동의 경우에는 일본어를 본인이 정말 잘해도 본전인 거죠. 경쟁 상대 중에서는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한다는 것이 자신이 어필 포인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겨우 본전이 되는 것이고, 부족한 일본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는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어떤 스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영어가 본인이 특기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해외 유학파인 일본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어는 네이티브급으로 살리고 해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 또한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를 잘해도 본전이고, 그 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해도 경쟁 상대가 여전히 엘리트층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쉽지만은 않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내의 여러 취업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폭이 좁다라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직접 글로벌 채용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회사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폭은 좁습니다. 합격률에 관해서는 오히려 현지 취업 활동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취업 박람회까지 여러 채용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서별로 혹은 사업부별로 몇 명까지 채용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에서는 반드시 채용을 몇 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 경쟁자들 또한 자신과 같이 평범하게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한 일본 회사 입장에서 외국인일 뿐이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에 대해서도 회사가 요구하는 그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일본 현지 취업 활동보다는 한국 국내에서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전체적인 허들 자체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격의 난이도 그 자체만을 보면 박람회를 통한 취업이 훨씬 쉽다는 것이죠. 이러한 박람회를 잘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적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본 취업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애 저런 애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조금 못해도 혹은 스펙이 조금 떨어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포텐셜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실제 면접에서는 합격 여부를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면접이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면접관에게 전달되는 어떤 면접자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 첫인상이 면접관이 합격을 결정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겸손하지만 적극적이고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도,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취업을, 심지어는 대기업 취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일본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한국에 있는 일본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화이팅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